네, 안녕하세요. 윈도우즈 디버깅 책의 저자 최바울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잠깐 책 공부를 했고요. 네, 오늘 이제 다뤄볼 내용은 예전에 그 정석천 구독자님께서 이런 요청을 하나 주셨어요. 개발할 때 중요한 것보다 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나 습관을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아주 되게 좋은 질문 주셨어요. 일단 오늘은 그래서 이제 준비한 주제는 신입 개발자들이 현업에서 흔히 하는 실수들, 이걸 한번 모아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대체로 제가 좀 한번 정리해 놓고 좀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 스킬들 이런 게 부족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보시면서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너무 자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좀 질문을 할 수도 있지, 그게 뭔 잘못이냐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말의 의미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뭔가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듯이 막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고민 없이 쉽게 답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 때문에 나오는 건데, 쉽게 얻는 건 쉽게 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자기께 되기가 되게 어렵고, 자기의 어떤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자주 물어보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 인터럽트라는 거를 발생을 시켜요. 이게 무슨 의미냐?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 거죠. 결국엔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저하하게 되는 굉장히 큰 요인 중 하나가 이런 인터럽트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배려가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인 거고, 이게 내 시간이 소중하면 동료 시간도 소중하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한다라면은 조금 이제 주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반대로 너무 오래 침묵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난 질문 따윈 안 해. 난 뭐 이미 모든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나 혼자 할 거야. 뭐 이런 이제 뭐 자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물어보기 너무 미안해서 물어보려니까 뭔가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 방해하기 좀 어렵고, 끙끙 앓다가 그냥 혼자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신입 개발자다 보니 실력이 부족하잖아요. 이러다 보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최악의 결과는 뭐냐? 일정은 다 썼는데 결과물이 너무 안 좋아. 나중에 이런 변명을 하죠. 이제 너무 이게 너무 어려웠어서 이 문제가 못했다, 또 물어보기 좀 미안했다, 이런 변명은 아마추어가 하는 거거든요. 프로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두 개만 들으면 이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어쩌라고 물어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뭐 한 가지 뭐 나름의 뭐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은, 좀 나름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웹 검색도 여러 번 해보실 거고, 기술 서적도 좀 참고해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디버깅, 이제 버그를 잡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일단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되게 중요한 게 반나절이나 하루 안에 빠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결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빨리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저히 이거는 내 능력 밖의 일인 것 같다,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해봤지만 이런 판단이 든다면 빨리 상사나 멘토한테 이 현재 상황을 공유를 해서 해결책이나 또한 이제 뭐 진행 방향을 다시 잡는, 질문의 횟수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답을 얻으려고 하거나 너무 물어보지 않고 혼자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둘 다 이제 문제가 되는 자세입니다. 다음에는 이해하기도 전에 대답하기. 상사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기도 했는데 질문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뇌의 처리 속도보다 이 혀가 더 빠른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뭔가 말 먼저 그냥 내뱉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기 확신이 강한데 경력까지 쌓이면 되게 답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잘못된 자기 확신인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어떤 자기 자신 실력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 이런 성격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게 뭐냐면, 되게 좀 큰 사고를 칠 수 있는 유형 중 하나예요. 이게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잘 물어보지 않기도 하고 자기 혼자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확신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그냥 쭉 가다 보니까, 검증이나 이런 게 잘 안 거치는 이런 위치라면은 그냥 바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분들은 신입 개발자, 나보다 더 신입한테도 배울 게 있다라는 이런 약간 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정말 신입분들한테 어떤 이게 이런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되게 귀담아 저도 듣는 편이에요.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입분들이 얘기하더라도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이 이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지적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면서 조심을 하는 이런 거 갖는 게 되게 좀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게 좀 앞에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되게 주변에서 흔히 많이 발생을 해요. 이해한 척하기. 마치 이제 외국인과 영어 하듯이 앞에서는 끄덕끄덕 이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해한 게 아니죠. 그냥 끄덕끄덕 그 상황에서 그냥 알아듣는 척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신입 입장에서는 이해한 척 했으니까 이게 다시 물어보기도 좀 민망하니까 모르겠다고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이해한 척 해서. 그렇게 나니까 당연히 결과가 잘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럼 나중에 결과 이상하게 나왔어.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 이렇게 했을 때 왜 몰랐는데 왜 물어보지도 않았어? 이랬을 때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제 또 드립을 이제 치기도 하고,
이거는 되게 이제 이게 한 번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반복되면 진짜 답답한 거거든요. 같이 일하기가. 그것도 잘 못 지키는 건데 되게 좀 중요해요. 해보지도 않고 결론 내기. 여기서 해봤다라는 거는 프로그래밍 코딩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이게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되게 임시로 코드를 짜서 이제 검증하기 위한 코드를 짜는 걸 프로토타이핑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이핑은 해봤냐 이제 이런 이제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솔직히 된다 안 된다는 경험이 뭐 조금 있는 저조차도 진짜 코드를 짜서 만들어 보기 전에는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또 있어요. 하다 보면은 뭐 단순히 머리로 아는 이론만으로는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코드를 만들어 봐야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문제들. 근데 이제 신입 개발자분들 중에서는 이거를 간과했든 아니면 뭐 어렵다고 생각을 했든 그냥 검색 정도 해보고 뭐 책 정도 찾아보고 나서 성급하게 그냥 결정을 내리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됐고 해봤어? 저는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냐면 나는 예전에 해봤는데 됐었거든. 근데 얘는 갑자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이거 해봤으면은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왜 안 된다고 하지? 그럼 해봤어? 라고 하면은 아니 아직 해보질 않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반복이 되는 건데 이게 또 안 좋은 거는 되게 신뢰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해보지도 않고 말 먼저 내뱉는 성격이구나. 자꾸 뇌피셜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해보지도 않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해보진 않았는데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굉장히 다 아마추어적인 자세고 굉장히 협업에 되게 안 좋은 이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세고 본인의 신뢰성을 낮출 수 있는 떨어뜨리는 이런 되게 안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꼭 이건 해봐야 알 수 있는 건 꼭 해보기 전에는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해보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꼭 해보셔야 돼요. 해봐야 될 거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자기 이제 담당 모듈을 공부를 잘 안 하는 거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신입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업무에 투입될 때 기존에 있는 이제 제품이나 모듈의 유지 보수 그러니까 어떤 이제 버그가 발생했을 때 그걸 수정한다라든지 분석을 해서 이런 유지 보수나 관리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만 분석을 해서 그것만 보고 전체적인 그림은 잘 그리려고 안 해요. 왜냐면 그거 하기도 이제 벅차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내가 담당하고 있는 모듈이 이만큼 있는데 자기 문제가 여기서만 발생했으면 요것만 아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다른 거에 대해서도 좀 따로 좀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서 좀 알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거를 좀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제대로 알고 보여야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다 보면은 그냥 자주 흔히 하는 이제 잘못된 이제 수정 이런 실수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코드를 만든 그 구현자 혹은 설계자의 작성 의도라는 게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코드를 읽다 보면은 왜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해가 안 되는 코드들이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의도까지 읽히고 이해가 돼야지 좀 이제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신규 모듈을 담당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담당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 제품에 해당하는 어떤 이미 만들어진 문서라든지 설계 문서나 개발 문서라든지 어떤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어떤 코드라든지 뭐 헤더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다 검토를 해요. 다른 코드 세세적인 코드를 보기 전에 이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 하려고 업무에 투입을 해서 뭔가 일을 하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이 기존 동작에 맞게 올바른 저도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현 실수. 이건 뭐 당연한 거라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게 흔히 한다기보다 매일 하는 실수죠. 신입 개발자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처음에 프로그래밍 이제 코드를 만들 때 그런 실수들을 많이 반복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신입 개발자분들은 이제 코드 리뷰를 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 이제 팀이나 회사에 들어가면은 코드 리뷰 할 때마다 그냥 너덜너덜해지죠. 정신이 아주 여기저기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코드 왜 이렇게 했잖아. 이거 왜 이렇게 설계를 했니?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정신 없을 건데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좀 기술적인 부족함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이에요. 왜냐면은 솔직히 일하다 보면은 이 자이든 타이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다 상승하거든요. 다 향상돼요. 이런 구현에 대한 부분들은 열심히 하면 좋아질 거니까. 의외로 좀 잘 안 되는 게 테스트를 잘 안 해요. 자기가 만든 코드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가볍게 하거나 잘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자기가 어떤 코딩을 하기 전에 어떤 문제를 수정하거나 기능을 만들려고 어떤 코드를 만들 때 코딩을 하기 전에 내가 만든 코드를 어떻게 테스트하면 좋을까를 좀 한 번은 먼저 고민하고 코드를 만드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좀 많이 걸러져요. 내가 이 코드를 어떻게 테스트하면 좋지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은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네 라는 부분도 좀 자연히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실력은 좀 자연히 좀 상승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이런 또 성격이 있는데 자꾸 하나씩 흘리는 성격이 있어요.
뭔가를. 이게 뭐냐면 이제 신입 때는 아무래도 늘 정신없는 상태다 보니까 뭘 자꾸 하나씩 빼먹어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미팅이 있었다든지 어떤 교육이 잡혀 있다든지 혹은 동료나 다른 팀 간에 어떤 약속된 어떤 기한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입이 이제 자기 업무 지시나 이런 거에 바쁘게 막 하다 보니까 이걸 까먹고 놓치고 뭐 이런 실수를 자주 하는 성격이라면은 뭐 아웃룩의 일정을 이용을 좀 잘 한다든지 어떤 투두리스트를 따로 관리를 한다든지 어떤 뭐 휴대폰이나 어떤 알람을 해주는 이런 이제 앱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이 성격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보완하는 방법을 좀 마련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반복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사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아 실수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력이거든요. 이거를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 잘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 신입분들일수록 되게 중요합니다. 일정 지연. 이거는 진짜 많이 실수하면서도 계속 반복돼서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신입 때는 대부분 이제 잘못된 일정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하는데, 일정 산출이란 얘기나 이 일이 얼마 걸릴 거야 라고 계산하는 걸 이제 일정 산출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정 산출을 잘못하면 애초 단조부터 잘못 꽂은 거죠. 그냥 시작부터 이제 망할 각오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좀 한 가지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여러분만 잘 아시고요. 이제 일정이 뭐 하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곱하기 2.5. 자기 생각에 한 2일 정도 걸리겠다 싶으면 잽싸기 2.5를 곱해서 5일, 이건 5일 걸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프로그램 만드는 구현하는 일정이나 설계 정도 하는 일정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2일 정도짜리 일이네 라고 해서 이거 얼마 걸리겠냐고 이제 매니저한테 어떤 이제 일정을 산출을 요구받았을 때 이거 이틀짜리 이제 2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 코드가 만들고 나면 이제 코드 리뷰라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이제 동료들이 코드 리뷰를 해줄 수도 있고, 테스트 팀이 있다면은 QA라는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하겠죠.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이걸 수정하고 디버깅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거칠 건데, 이런 거 다 하다 보면 진짜 5일이 걸려요. 2일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했지만 리뷰하다 지적사항 나오면 고쳐야 되지, 개발자가 테스트하다가 문제 나오면 또 고쳐야 되지, 내가 이제 문제 나오면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라 디버깅하면 또 시간이 또 걸리고, 이게 5일 갖고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보다 더 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걸 항상 고려하라라는 의미에서 2.5 공식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물론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좀 더 정밀하게 일정 산출이 가능해요. 매니저나 어떤 의사결정권자나 어떤 회사의 시스템의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구현 빨리 해라 뭐 이런 이제 잘못된 이제 관행을 가지고 관습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이거는 정말 이제 각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 오히려 올바른 일정을 산출해서 만드는 게 더 회사에 이득이 되고 이익이 된다, 더 비용이 절감된다, 이런 인식 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일단 예외적으로는 어떤 긴급 대응 이슈,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예외적으로 일정을 이렇게 여유있게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루 만에 어떤 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오늘 반드시 이걸 뭐 수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저한테. 그때는 한 가지 이제 원칙을 좀 드리자면은, 대응 원칙을 명확하게 가지고 수정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이런 긴급 대응인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수정 범위를 최소화해야 돼요. 이거 하나 수정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그것만 수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코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 테스트 방법을 명확하게 수립을 해야 돼요.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내가 이거 수정한 코드, 대응 코드가 나갔는데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재빠르게 이걸 다시 롤백 이제 되돌린다든지, 혹은 이제 그 기능을 이제 끈다든지, 끌 수 있는 어떤 원격 제어 기능은 뭐 같이 고민을 한다든지, 이 세 가지 원칙을 해서 좀 수정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좀 안전하게 좀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 프로그래밍과는 달리 협업 스킬은 이게 본인이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향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를 돌아봐도 그렇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공유인데, 말 그대로 진행상을 공유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선과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이제 쭉 선이 있으면은 진행상을 같이 가면서 같은 선을 그리고 가는. 두 번째는 이제 리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종 결과는 혹은 이제 중간 결과들을 같이 이제 검토하는 거죠. 이게 잘 됐는지 만들어졌는지. 저는 이게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선 위에 놓인 점들. 특정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왔니? 이런 것들 한번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죠. 문제는 없니? 지금까지? 그냥 또 가도 되겠니?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의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앞으로 진행 방향이나 혹은 이제 현재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이제 점의 그 다음 점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 온 점과 선의 진행 방향이 잘못됐다면 뒤로 돌려야 될 수도 있을 거고 옆으로 가야 될 수도 있을 거고 이 세 가지들을 되게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든지 이 이유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결국 다수가 하나인 것처럼 가자라는 거거든요. 이런 협업 스킬이라는 거는 혼자 일하는 거 아니다, 같이 일하는 거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일하는지 같이 공유하면서 잘 똑바로 바른 방향으로 가자. 시간을 서로 좀 소중하게 여겨주면서 시간을 아끼자. 효율적으로 일하자. 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좀 빠르게 여러 가지 이제 실수하는 것들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개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셨으면 좋겠고 같이 일하기 되게 좋은 개발자, 되게 같이 일했을 때 기쁜 개발자, 되게 즐거운 개발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한번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